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 선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 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적 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면 실전적 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죽은 김일성의 사주를 철저하게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주를 한번 올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좀 철저하게 리뷰를 해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생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4월 15일을 태양절인지 뭔지 해가지고 경축일로 온 주민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주는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임자, 갑진, 신유. 임자, 갑진, 신유. 신유의 유를 밑에 육천을 겁진으로 겁재라고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겁재가 아니고 비견입니다. 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종종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수가 둘입니다. 금이 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수가 둘입니다. 시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주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마 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6자 중에는 화가 전혀 없습니다. 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주에 여러 군데 나온 사주를 올린 분들을 보니까 역시 시주에는 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화가 없다는 것은 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금한테 화는 관성입니다. 관성이 없습니다. 관성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관의 입장, 정권의 입장, 국민의 입장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유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는 겁재가 아니고 비견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가 그래서 이게 신유가 간여지동에다가 진토가 월지의 어머니인 인성이 앉았으니까 대단히 신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강했다면 실제로 신강했다면 김일성이 6.25를 침략해서 남북 통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여지동 신유가 있기는 하지만 신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제인 간목이 진토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거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려서 진토가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신유 고집뿐입니다. 고집으로 뭉쳐진 김일성의 사주였습니다. 이 김일성의 사주가 만약에 신유가 임자가 옆에 바로 있었으면 상관 식신으로 설을 해서 금생수하고 또 수가 수생목해서 사주가 잘 돌아갔을 것입니다. 화의 도움은 이칠대운까지는 화의 도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5세, 36세까지는 그래도 화해 도움이 있어서 정의롭게 비교적 양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6세 이후에는 화해의 도움이 없어지고 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이 없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설치는 망나니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유를 통제할 관이 없으면 망나니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사실은 진토가 일제에 있고 신유가 간여지동을 대단히 심각한 사주로 초반에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거긴을 당하는 인성이 파괴되고 없으니 사실은 신유뿐이라 고집만 남아서 자기의 외통수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슬픈 일인데, 그 사람들 혼자서 슬프면 되는데 상대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둑질을 하려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간인 신금이 도둑질을 하려고 간목을 치려 하니, 신금은 작은 다이아 반지 혹은 진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칼, 잭나이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목은 야구방망이입니다. 신금이 야구방망이를 치려고 하니, 금극목을 하려고 하니 간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도와주는 임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치려하는 재성, 금극목을 하려는 재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북한보다도 남한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치려하니 남한을 칠 수 있는 여력이 신금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고집만 있을 뿐입니다. 남한을 적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을 김일성은 몰라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 인간에게도 불행하지만은 침략을 당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에도 대단히 힘들고 불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주를 알지 못하는 시주에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있었으면 김일성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몇백만의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일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50년,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5대 공업국을, 세계 5대 공업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밑에서 가장 못 사는 5대 빈국으로 처해져 버린 북한이라는 사실을 본인들도 통제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김일성은 지금 죽었지만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나라라는 꼴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77대운에 죽었습니다. 임자대운으로 제가 파란색 칠을 해놨습니다. 바로 신유의 힘을 싹 다 빼버리는 임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간지 중에서 최고의 고집이 임자,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을묘입니다. 최고의 힘인 고집인 임자가 와서 신유, 두 번째 고집인 신유의 힘을 싹 다 빼버려서 금생수해서 금의 힘을 다 설해버렸으니 77대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마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오로지 고집이나 외통수로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